자, 앞으로 가장 우리가 부동산 시장의 근간이 되는 가장 상위법인 국토기획법이 앞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고밀 주거지역이 신설이 되면 어떤 지역이 앞으로 이제 용적률을 높여주면서 개발이 되냐? 용적률을 높여준다는 건 사업성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이런 사업성이 좋아지는 점은 바로 예, 안녕하십니까. 예, 부동산 성공투자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좀 투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요즘 이제 상담 문의들이요, 소액 투자 관련해서 많이 오십니다. 예, 그러니까는 뭐 요즘 이제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요즘 좀 조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르는 지역은 또 양극화가 좀 심화가 되고 있죠. 예, 뭐 지금 이제 조정받고 있고 좀 거래량이 지금 많이 또 줄어들고 있는 지역도 있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좀 이제 개발 가능성 있는 지역에 뭐 소액으로 이제 투자를 해놨다가 개발이 되면 어느 정도 시세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뭐 자녀분들을 위한 소액 투자라든가 아니면 이제 본인들을 위한 뭐 소액 투자, 예,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소액 투자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요. 이번 시간에는 좀 소액 투자와 관련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좋은 빌라 투자법이라고 제가 한번 강의를 준비를 해봤는데,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빌라로 몰리는 수요. 예, 서울 빌라 거래량 아파트 추월 17개월째 이어져 집값, 전세값 동시 급등, 그 다음에 대출 규제 강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빌라 수요들이 증가를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라 거래 아파트의 2.5배, 고금리, 소형 정비 활성화 역량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정비 사업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매매가 고점 인식, 그 다음에 대출 규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자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다. 예, 하지만 모아주택이라던가 이제 구도심 연립 다세대는 지금 이런 정비사업에 대한 영향 때문에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예. 실질적으로 한번 데이터를 한번 놓고 볼게요. 서울 주택 유형별 지금 거래량 비중을 보면요. 자, 지금 파란색이 아파트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 빨강색이 빌라죠. 자, 거의 지금 26.8대 64.1이니까 거의 뭐 차이가 상당히 많이 지죠. 거의 한 2.5배 정도. 아까 그 기사 자료에 나온 것처럼 한 2.5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죠? 예. 예전에는 뭐 빌라는 뭐 사는 순간 가격 떨어진다 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요즘은 그런 인식들이 많이 퇴색이 됐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빌라 이렇게 지금 전성시대가 왜 지금 돌아왔느냐. 예? 그죠?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가, 자, 아파트 가격이 이제 올라간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 아파트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못 사는 수요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당연히 좀 저렴한 주택, 그러니까 대체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예, 금리가 지금 인상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되니까 우리가 서민 보금자리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저리로 받을 수 있는 서민 보금자리론은 다 6억 이하는 이제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빌라들도 보통 6억 이하짜리 소형 빌라들을 이제 많이 찾으시는 거죠. 이제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자, 그 다음에 대출 규제 및 예, 금리 인상에 따른 저렴한 빌라 수요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출이 안 나와버리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대출 규제를 완화를 해주지만 예전만큼은 안 그러잖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뭐 DSR이라든가 그러니까 소득 같은 거 안 보고 무조건 집값의 70% 대출 해줬거든요. LTV. 또 많을 때는 80%. 그런데 지금이 대출이 완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대출이 좀 많이 강화된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대출 규제라든가 금리 인상에 따라서 저렴한 빌라 수요는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재개발 전성시대입니다. 예. 그래서 노후 지역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죠. 최근에 또 모아타운도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또 신속통합계획 지금 후보지 발굴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건데 제가 한번 저번 라이브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역세권 개발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예. 상당히 중요합니다. 역세권 쪽이 앞으로 완전히 바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재개발 전성시대, 그래서 노후 지역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커지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 수요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투자자 입장에서 아파트 못 사니까 이런 지역에 저렴하게 좀 소액으로 들어가서 빌라 사놨다가 나중에 투자 수익을 이제 보는 거죠. 아니면 내가 조합원이 또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규제 완화. 앞으로 이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지금은 뭐 세제 혜택이 아직 부활은 안 됐지만 뭐 종부세 합산배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왜? 지금 상생 임대인 같은 경우도 조건만 맞추면 비과세 요건을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임대 보유 기간 동안에는 5% 룰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종부세 합산배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세제 혜택은 부활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빌라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과연 빌라에 대한 투자 수요라든가 실수요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댓글에 한번 달아주세요.
예, 댓글에 한번 달아주시면 저도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예, 댓글에 한번 달아주십시오. 예. 자,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재개발 전성시대. 지금 이제 서울의 전 지역이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역세권 개발, 서울 전 지역이 앞으로 재개발 전성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지역이 뭐가 있습니까? 아주 노후된 연립이라던가 다세대가 지금 밀집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가 개발이 되면 기존의 다세대나 연립이 다 멸실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에 대한 수요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빌라들이 계속 멸실돼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희소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어찌됐든 아파트 가격이 조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저렴한 주택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를 할 거고요. 또 최근에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더한 거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대출을 덜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는 빌라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 기대감에 따른 구도심 투자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예. 어차피 아파트 못 사니까 이런 구도심 지역에 개발 압력이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해놓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을 투자하는 투자를 한다는 거죠. 또 이런 거죠. 신축 빌라 원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러면 빌라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니까 신축 빌라들이 계속 지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신축 빌라에 대한 원가 중에 가장 큰 게 지금 토지하고 건축비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점점 빌라를 지으면 지을수록 서울에 빌라를 지을 만한 단독주택지가 없어지잖아요. 점점 줄어들고 아까 재개발로 인해서 이런 단독주택들이 다 멸실되고 아파트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빌라를 지을 수 있는 신축 부지 가격이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상승률보다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가격 상승률이 훨씬 높아요. 실질적으로 시장을 나가보신 분은 압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는 신축을 할 때 원재료가 되는 토지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그 다음에 건축비 여러분도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죠. 건축비 계속 오르죠. 지금 원자재가 계속 올라버리니까. 그죠? 예, 거기다가 원자재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건축비가 지금 계속 올라가니까는 빌라를 새로 공급을 하더라도 원가 자체가 올라가니까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죠. 만약에 안 그러려면 빌라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서울 도심에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공급을 어떻게 해줍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신축 빌라에 대한 원가가 계속 올라간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단독주택 희소성에 따른 그러니까 단독주택들이 점점 희소해지는 거잖아요. 빌라 지을 부지들이 점점 빌라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제 의견은 댓글 달아주십시오. 예,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의 댓글 제가 보면서 저도 의견을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돈 되는 빌라 투자 3원칙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들어갑니다. 자, 재생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고 있는 건 알죠? 여러분들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예전에 그 10년 동안 서울 도심은 재개발에 꽁꽁 묶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보존하는 정책을 폈다라는 거죠. 근데 보존하는 정책이 지금 어때요? 완전히 개발로 바뀌어버렸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어디다 투자해야 돼요?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럼 더 가격이 많이 그러니까 내가 실거주를 하더라도 그런 지역의 가격이 더 많이 올라버리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도심 역세권 노후 지역을 공략을 해라. 제가 처음에 라이브 시간에 한번 해드렸던 겁니다. 자, 앞으로 가장 우리가 부동산 시장의 근간이 되는 가장 상위법인 국토기획법이 앞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바뀌냐? 자, 역세권 노후 지역, 그러니까 역세권에 있는 노후 도시나 노후 지역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바뀌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이 도시계획 체계가 완전히 개편이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냐? 제가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도시계획을 보면 우리가 서울의 용도지역은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용도지역이 4개입니다. 이렇게 주, 공, 상, 녹이에요. 용도지역이 4개인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4차 산업시대잖아요. 그렇죠? 4차 산업시대.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률적으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과 이런 거 다 분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업 기반인 공업지역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사는 주거지역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쇼핑을 할 수 있는 상업지역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4차 융복합 시대잖아요. 4차 융복합 시대. 그죠? 그러면 최근에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재택근무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사회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사회 구조가 바뀌면 도시계획도 바뀌어야 되고 국토계획부터 바뀌어야겠죠.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요. 이제는 주거, 상업, 공업 이런 것들이 다 융복합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드리면 우리가 부동산에서 우리가 복합 건축물로 볼 수 있는 게 어떤 거예요? 주상복합이에요. 그렇죠? 주상복합은 뭡니까?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결합이 된 복합 건축물이잖아요. 자,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냐? 주거, 상업, 필요하면 업무용 오피스, 필요하면 제조업 이런 거로 융복합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러면은 이 국토계획법이라는 상위법을
개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국토기획법이 개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시대가 바뀌면서 법도 개정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특히나 근데 제가 왜 역세권 노후지역이라 그랬냐. 이런 지역들은 앞으로 어떻게, 여러 가지가 바뀌는데 요것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고밀 주거지역이 새롭게 신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서울이라는 지역은 한정된 땅을 갖고 있습니다. 한정된 땅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모든 지역의 용적률을 높여서 할 수는 없어요. 왜? 기존에 있던 인프라가 그거를 충족을 못 합니다. 도로라든가 이런 상하수도 이런 것들이 충족을 못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용적률을 높여서 고밀에서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고밀 주거지역은 따로 선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런 지역은 어디냐? 이런 지역은 교통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차를 많이 이용 안 하고 교통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 지역, 지하철 역세권 이런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고밀 주거지역이 신설이 되면 어떤 지역이 앞으로 이제 용적률을 높여주면서 개발이 되냐? 용적률을 높여준다는 건 사업성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이런 사업성이 좋아지는 지역은 바로 역세권 노후지역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도시의 역세권 노후지역을 공략을 해라. 제가 지난 이번 주 라이브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 궁금하신 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거기 제가 라이브 시간 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렸고요. 자, 세 번째. 자, 그러면은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이 어디예요?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은요, 기존의 개발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기존의 개발지들이 개발이 되면서 인근으로 개발지가 확장이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떤 1년에 A단지, B단지, 재건축을 얘기를 들면 C단지, D단지가 있어요. 1년에. 자, 어떤 지역에 만약에 재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B단지, C단지, D단지 다 시작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기존의 개발지들이 있는 인근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개발지 인근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개발지는 인근으로 이렇게 확대가 된다. 그래서 개발지 인근의 노후 지역을 노리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오늘은 좀 투자와 관련된, 특히나 요즘 상담 문의가 많으신 소액 투자와 관련된 돈 되는 빌라 투자법 3원칙 오늘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저희가 항상 제가 방송으로도 이렇게 강의로도 이렇게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을 만나 뵙지만 항상 오늘은 또 소액 투자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또 말씀을 드렸으니까 소액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항상 저희 정착내 부동산 성공 투자와 1대1 프리미엄 상담 문의하시면 저와 함께 1대1 대면 상담으로 투자에 대한 내용 제가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니까 이렇게 프리미엄 상담 이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졌어요. 비도 많이 오고.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저도 지금 강의하면서 막 땀이 막 비 오듯이 오네요. 항상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